요즘 아동이나 청소년의 문해력 저하 문제 좀 심각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부모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을 수 있고 또 모델이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빠져버렸기 때문인 거죠. 어린아이가 알만한 단어로만 대화하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우리 아이에게 다양하고 세련된 어휘를 써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아동가족학과에서 아동의 언어와 인지를 연구하는 교수 최나야입니다. 요즘 저는 영유아의 문해력에 집중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문해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업 성취와 직업군을 결정하고 그 사회의 문화적 수준까지 좌우하는 주요 변인입니다. 특히 어릴 때 기초 문해력이 탄탄해야 이후 문해력 발달 그리고 학업 성취 계속 순조롭게 이루어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취학 전 5년이 이 기초 문해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기초 문해력으로 특히 유아기까지 중요한 것, 한 3가지 정도를 꼽는다면 저는 말소리 인식, 어휘력, 그리고 이해력을 꼽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모국어의 소리를 듣고 구별을 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것은 어느 정도는 갖고 태어나지만 유아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능력입니다. 이 부분이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주변 환경에서 어휘를 잘 빨아들여서 어휘력이 커지고요. 또 이후에 읽고 쓰기를 배우게 될 때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휘력인데요. 이거는 문해력의 재료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아기부터 또 일상생활에서 언어 자극을 얻고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 어휘력이 계속 발달하는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몇 년 동안, 즉 유아기를 거치는 동안 이미 어마어마한 어휘력의 개인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또 영유아기의 이해력, 이거 참 중요한데요. 놀랍게도 아이의 문해력은 읽기가 아닌 듣기로부터 발달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경험이 좀 쌓여야 하거든요. 자, 이렇게 듣기 이력이 좋은 아이들은요, 나중에 읽기 이해력도 우수하고 학교 생활을 잘 하게 되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영아기에 우리가 말이 좀 늦다 이런 아이들이 있죠. 그렇게 구어 발달이 조금 느린 것은 문해력과 큰 상관은 없습니다. 즉 말을 좀 늦게 시작을 하더라도 잘 듣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다만 읽기 장애, 특히나 나중에 난독증을 보일 아이들은 말이 좀 늦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유아기의 기초 문해력에는 이미 개인차가 참 큰데요. 이거는 이 아이를 둘러싼 문해 환경과 그동안 어떤 문해 활동을 경험해 봤는지 거기에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또 유아교육기관의 문해 환경이 풍부하고 발달 수준에 잘 맞는 다채로운 문해 활동을 좀 충분히 한 아이들의 유아기, 이 기초 문해력이 잘 발달해서 그 이후 문해력도 더 탄력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생활, 일상에서 어른의 말을 듣고 뜻을 잘 이해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너무 쉬운 낱말만 반복을 해서 쓰거나 또 처음 들은 낱말의 뜻을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잘 유추하지 못하면 어휘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림책을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눌 때가 가장 좋은 기회예요. 이때 꼭 무슨 이해력 테스트 같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른과 아이 간에 오가는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어휘력, 이해력, 문장 구사력을 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이 어린이용 동영상이나 만화 영화 이런 걸 보고도 전반적인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대화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검사라든지 어떤 기관을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문해력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부모가 문해력을 배운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키워갈 수는 있겠죠. 왜냐, 성인의 문해력도 계속 발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동이나 청소년의 문해력 저하 문제 좀 심각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부모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을 수 있고 또 모델이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빠져버렸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러지 않으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우리 아이에게 다양하고 세련된 어휘를 써주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알만한 단어로만 대화하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책을 꾸준히 또 읽어주면서 대화를 이끄는 역할도 해주셔야 하고요. 아이가 일상에서 부모님께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대답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적합하게 대답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도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야 합니다. 책, 잡지, 신문 다 좋고요. 또는 뭐 이메일을 쓰거나 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 목록을 쓰거나 이렇게 읽고 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모델링이 우리 아이의 문해력이 유아기부터 발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문해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휘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의 어휘 습득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맥락 속에서 이 낱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 유추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 힘은 경험에 따라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 눈높이에 맞춘다고 아주 어린이다운 쉬운 단어만 계속 사용을 하면은 아이의 어휘력은 거기에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 전문직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에게 말을 하는가를 봤더니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아도 그 같이 지내는 시간만큼은 집중을 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고 세련된 낱말을 쓰더래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 한 4년 정도를 추적해보면 그런 부모와 아이와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그런 낱말들을 써주지 않는 부모들 간에 어느 정도의 단어 차이가 나는가, 그동안 부모가 써주는 낱말의 개수 차이가 3천만 개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게 고스란히 아이들 어휘력의 차이로 이어지거든요. 아이들은 놀랍게도 처음 들어보는 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말도 지금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뜻을 유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가면 아, 그런 뜻이 맞았구나 또는 아니네 라는 것도 파악을 합니다. 그럴 때에 부모가 그 단어를 또 반복해서 써준다면 다시 한번 그 맥락과 단어가 결합됨으로써 아이들은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어휘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또 일상생활뿐 아니라 여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독서예요. 그런 유추라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책 읽기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책을 충분히 읽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어휘력을 키워가는 도구 또는 그 속도, 기술 이런 부분 자체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휘의 깊이와 넓이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아이가 질문을 하거나 뭐라고 말했을 때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바로 응답을 해주세요.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온전한 한 명의 귀한 사람으로 이 대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요. 그리고 아이가 말한 문장을 받아서 더 길고 정확한, 명확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반복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서 아이는 더 많은 단어도 알게 되고 문장을 저렇게 길게 늘려갈 수 있구나라는 것도 접하게 됩니다. 또 질문 중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왜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 너의 생각은 어때? 어떤 걸 느꼈는데? 엄마는 이랬어.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가 이어나가지는 게 가장 적합해요. 또 이럴 때 아이가 모를 만한 단어 쏙쏙 섞어서 넣어주시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낱말은 또 기억하셨다가 일상에서 반복해서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제가 아이들의 문해력을 계속 연구해오고 또 저 자신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정말 가슴 깊이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문해력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 문해력이 탄탄하면 커갈수록 공부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유아기 때가 특히나 기초 문해력을 키워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작점이 중요하니까 이때를 우리 놓치지 않기로 해요.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독해 문제집 같은 거, 이건 유아에게 잘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는 책하고는 참 달라요. 아주 짧은 질문을 발췌해서 맥락 없이 그저 읽고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 같은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흥미를 느끼는 유아는 찾기 힘듭니다. 자, 이런 방법 말고 책 함께 읽기로 차근차근 진짜 문해력을 한번 키워보죠.